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수입니다. 네, 오늘은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에 기타 준비된 창업 중에 구조조정 기업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 군산, 자동차 산업, 선박 산업, 조선 산업 등 지금 상당히 대기업들도 위기고 중소기업들은 더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릴까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준비된 창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단계 부분을 경영 에러를 겪고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갖다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키아라는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 노키아는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전에 휴대폰 시절에 절대적인 강자였습니다. 핀란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흔적은 있습니다. 노키아는 당시에 핸드폰 관련된 특허 기술들 그리고 노키아의 생산 라인들 우리나라에도 생산 라인 창원에 노키아 공장이 있었죠.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특허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했다가 상당히 고충을 겪다가 지금은 지구상에서 사라진 기업입니다. 왜 이렇게 노키아 부분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 한참 갈 때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시장 점유율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9년은 지금보다 딱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전 세계 37%를 갖다가 핸드폰 시장에 그 당시에 모토로라, 노키아가 강자였죠. 노키아가 37%, 그리고 2012년까지 37%에서 23%까지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19%에서 22%까지 올라갔고 애플은 그냥 존재 자체가 미미할 정도로 상당히 약했습니다. 2012년도까지 10년 전만 하더라도 애플의 점유율은 6.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키아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현재 그하고는 애플과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용을 갖다 딱 본다라고 했을 때 노키아 같은 경우 R&D 비중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2009년도, 11년도 비교하더라도 매출의 14%를 R&D 쪽에 투자를, 즉 연구개발에 투자를 갖다 할 정도로 기술력, 매출,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죠. 그랬었는데 당시에 2012년도에 애플, 삼성 때문에 스마트폰의 출시에 비춰가지고 노키아는 거기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출시 못했고 핸드폰 시장에 안주를 갖다 하는 바람에 노키아의 핀란드의 대부분을 갖다가 핀란드 경제에서 노키아 차지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떨어지면서 2012년도에 핀란드 전체의 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노키아를 빼면은 핀란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노키아가 무너지고 나서 2015년도부터 16년, 17년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즉 노키아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핀란드는 노키아를 갖다가 어떻게 노키아에 의존을 갖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노키아가 핀란드에 남겨준 거는 다른 무엇이 있었던 거죠. 그럼 핀란드 쪽에서 노키아 비중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은 2011년도 1인당 GDP가 48,000불 있었는데 명독 GDP가 되어 있었죠.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노키아 몰락을 했을 때 핀란드 GDP 자체도
지금 2,625불에서 2,470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3년, 14년 다시 그 핀란드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2008년도 무너지기 전이죠. 2008년도 보면 GDP의 2.6%, 제조업 고용의 5.5%를 차지했고 국가 전체 핀란드 R&D 지출의 40%에 육박하는 부분을 노키아가 차지했었고 핀란드 전체 특허 출원의 43%를 갖다가 노키아가 차지할 정도로 핀란드의 기술력 부분에 노키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핀란드 쪽에서 지금 현재 핀란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 스타트업 쪽에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핀란드에서는 그 스타트업 대회들이 축제가 열리는데 전 세계에서 그쪽의 스타트업, 유럽 쪽의 스타트업들은 거기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핀란드가 스타트업 창업의 대표적인 국가, 미국보다도 더합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창업 보국으로 했던 거죠. 이 이면에는 노키아에서 기술력을 축적된 핀란드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기술력 부분들이 스타트업들로 대거 옮겨갔고 핀란드의 대학들, 연구소 그런 부분들이 산업들도 이렇게 기술력 기반으로 즉 이쪽은 좀 다른 게 기술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이 핀란드 관광청 우리나라의 그 문화관광부가 되겠죠. 홈페이지에 가면은 핀란드 관광부가 전 세계 기술 스타트업을 위해서 R&D를 갖다가 창업자들에게 핀란드가 얼마나 좋은 국가라는 걸 잘 알 수 있도록 거기는 홍보 창업 기업들을 갖다 끌어들이기 위한 영업 역할을 갖다 할 정도로 정부 기관 자체가 창업의 홈페이지 역할을,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관광 자원을 갖다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창업 기업들이 핀란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핀란드 국가적인 창구, 핀란드 정부의 노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하게 관광 보국으로 해가지고 관광 자원으로만 관광객들을 갖다 끌어들이려는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식으로 핀란드는 창업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축제에 참여를 갖다 하고 대학들 공부를 갖다 창업 기업들을 갖다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 핀란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외국 해외 쪽에 유럽 전 세계 사람들을 갖다가 핀란드로 끌어들이고 있던 무기였으는 바로 창업이었습니다. 창업. 그런 핀란드가 관광 대국으로 하는 데 있기까지 노키아의 기술력이 상당 부분 작용을 갖다 했다. 즉 핀란드 국민성 전체에 창업이라는 그 문화를 만들게 된 게 노키아가 단순하게 노키아가 그냥 혼자 무너진 게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접근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국내 쪽에서는 한계기업, 이쪽에서는 정부 기관에서 한계기업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는 얼마 생명이 못 가지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걸 한계기업을 갖다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죠. 한계기업은 이자 보상 비율 3년 연속 100% 미만, 즉 이자 돈도 내지 못할 정도로 기업이 경영 상황이 어렵다라는 걸 갖다가 한계기업으로 정의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한계기업 수가 늘어나는 것을 좌측 도표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별로 볼 때도 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 비제조업의 수치가 상당히 늘고 여기에 만성 기업수,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이 비제조업 분야에도 상당히 높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지원을 갖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닐까 보는데, 서비스업이라든지 다른 쪽에 다른 쪽 비중이 많고,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대기업 또한 한계기업 상당히 높은 편이죠. 한계기업 비중. 수는 작지만은 한계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높고, 즉 대기업이 만성적 적자로 된다 그러면 이 대기업의 인력 규모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가족 기업수, 대기업이 무너지면 상당히 큰 여파가 크겠죠.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은 비중이 70%, 여기에 70%고 한계기업 80%, 75%예요. 비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지금 7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업기업 수가 높은, 우리나라는 OECD 중에 폐업률, 즉 기업 잔존율, 기업이 생존을 갖다 하는 지수인 폐업률이 상당히 높죠. 이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두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네, 꿋꿋하게 가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더라도 지금 부동산, 숙박 대표적으로 높습니다. 운수, 조선운수, 부동산, 숙박 이쪽 부분이 상당히 원래부터 늘어났고, 조선운수 쪽에는 지금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갈수록 더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 기업들의 준비된 창업을 어떻게 접근을 갖다 하는가, 필요성부터 살펴가게 되면은 지금 그 경영 애로 기업들, 성장 정체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기가 계속 지금 나아질 기미를 갖다 안 보고 있죠. 당연히 수익도 떨어지고 인력 감축 부담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땅히 구조조정을 갖다 할 수 있는, 이번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대우조선을 갖다 인수를 하면서 즉 세계 1의 조선 국가로 조선 기업이 탄생을 했죠. 그런 쪽으로 있지만은 아직까지 성동조선, 통영의 성동조선이라든지 조선기업, 조선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들이 지금 권리들을 갖다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쌍용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용이 불안하죠. 언제 회사가 그만둘지 모르고, 그리고 퇴직 후에도 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현재 삼성 르노 삼성 자동차, 부산에 있는 르노 삼성 자동차도 지금 줄인다 위기가 있고, 쌍용 자동차도 위기였고, 지금 GM 대우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전에 부평공장도 문을 닫은 상태고, 아직도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퇴직 후에 자동차 기업에 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옮긴다 하는 그런 부담들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노사관계도 지금 계속 갈등을 갖다가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노사 갈등도 계속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안 보입니다.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경영진도 노동자도 지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약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은 노사 위기 의식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는 거죠. 경영진도 그렇고 노동자 측도 그렇고 양쪽 다 지금 위기 의식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갖다 상당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양측 다 공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 기초로 해가지고 제도화를 할 수 있는, 정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갖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기회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약점 부분들은
지금 이제 회사가 어렵다는 노동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만두고 작업을 하려고 그러고 명예퇴직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또 아니면은 그냥 끝까지 남아 있겠다. 그 경영진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대해서 내 지분을 갖다 빠져나갔다. 지금 회사 안에서 모두가 각자 도생의 길을 갖다 찾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또 리더십 부재죠. 회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분에서 경영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고, 그 경영진은 또한 노동자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 때문에 그 회사가 어려졌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하다 보니까 리더십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회적인 측면에서는 볼 때 정부에서는 지금 그 일자리 창출적인 측면 그리고 구조조정 측면, 고용 위기 지역 선포 등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사내 분사제도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그 일부 대기업들하고 몇 개 그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내 분사들 지금 기존의 제조업 기업들이 큰 기업들은 나름대로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역량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들을 해가지고 차라리 분사를 갖다 해라라고 해가지고 사내 분사 제도를 갖다 장려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적인 측면이 있고 위험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와 합의를 갖다가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노사 갈등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 이분이 위험 요인으로 작은 그 생존 가능성이 더 없어질 부분들이 있고 경영진이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갖다 매각을 한다든지 회사를 M&A를 갖다가 근로자들 아니고 본인들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가 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창업의 부분에서 구조조정 기술 창업 부분에서는 접근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장 전체 둔화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아까 사내 분사 제도라는 의미를 갖다 언급을 했죠. 그 부분을 빗대어 가지고 이제 그 경영진들이 사내 어느 정도 회사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하면은 그 사내 직원들이 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은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지분을 갖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내 현금을 갖다 유보액을 갖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내 지분을 갖다가 가지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내 분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인력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분사 기업의 기술 인력들로 분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차 엔진 파트, 도장 파트, 내장 파트, 뭐 인테리어 파트, 시트 파트 여러 개 있겠죠. 그런 파트 중에 하나를 부서 단위로 기업을 갖다가 사내 분사를 갖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연구소와 기존 부서 인력들을 갖다가 같이 하고 퇴직 희망 부서 인력들을 갖다가 같이 이제 직원들 기술력과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영업부, 회계부 다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그러면 이쪽에서 기존의 대기업들은 그런 어느 정도의 영업부, 회계부, 관리부, 경영, R&D, 환경가 많이 있었죠. 홍보부서, 임사부서 다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하고 관리 인력들도 같이 해가지고 이 회사를 즉 회사의 규모를 갖다가 축소를 해가지고 사내 아메바처럼 분산을 시켜가지고 작업을 갖다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모기업이 이쪽에는 모기업이 되고 사내기업 자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하고 정부의 사내 분사 지원이라든지 구조조정 기업의 지원 제도를 활용을 갖다 해가지고 자체 성장을 갖다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펜텍 얼마 전에 없어졌지만은 펜텍은 지금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노키아가 핀란드의 경제에 핀란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창업 보국이 된 것처럼 다시는 펜텍보다는 노키아처럼 남더라도 그냥 죽지 않고 국가 경쟁력에 흡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하는 게 이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조조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창업 교실을 갖다 열고 관련된 고용노동부라든지 노조 쪽 그리고 정부 경영진 쪽 이런 쪽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쪽을 해가지고 다들 지금
생존을 위해 가지고 구조조정 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 기업들을 갖다가 배출을 갖다 해서 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작업 교육을 통해서 수료를 하고 기술 기반 기술 작업을 갖다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 기업들 인력들 관련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갖다 만드는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구조조정 기업에서 배출된 준비된 작업 교실을 통해서 배출된 기업들에 대해서 협력을 도와주고 서로 새로운 수입 모델도 찾아주고 수요자도 개인들도 찾아주고 수요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구조조정 기업 준비된 작업 교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구조조정 기업들도 충분하게 탈출을 할 수 있는 노와 경영진과 노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타결을 갖다 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 준비된 작업 교실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조조정 기업 준비된 작업 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표 한 장이 더 남았네요. 기대효과 이렇게 됐다 했을 경우에는 성장 정책 기업들, 정부 구조조정 정책 이 자금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할 때도 정부의 지원을 갖다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 인력적 조직을 설립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분위기를 쇄신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기의 발판을 갖다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 신생 기업으로 입장에서는 모 기업을 갖다 같이 협력을 함으로 돼가지고 창업 초기에 매출을 갖다 확보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작기 때문에 이때까지 부장님들을 사장님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은 안정된 기반에서 창업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이다라고 했을 때 새로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드론이라든지 새로운 레저 쪽이라든지 레저용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특수차 이번에 소방차 우리나라의 기반이 약한 특수 자동차 같은 부분을 해가지고 신기술을 작업을 통해 가지고 활력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노조 측면에서는 이 노조뿐만 아니고 경영진과 사처 부분을 볼 때도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이 어느 정도 이쪽에 신술 기업들은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갖다 해버리면 되겠죠. 비정규직 갈등도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서로가 경영진과 노사가 함께 탈출구를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윈윈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동네에 준비된 창업, 소소하게 우리 동네에서 가까이 멀리 안 나가고 우리 동네에서 일자리를 갖다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인 우리 동네 준비된 창업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조조정 기업들, 지금 경영 에러를 갖다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근로자님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